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살면서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 이근후, 이서원 대화.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이근후, 그는 누구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을 가르쳤다.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준비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CPBC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가족갈등 해법을 감정관리로 풀어가는 감정식당 투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여는 글입니다. 듣는 사람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나와 샘터의 인연은 오래되었다. 출판사죠. 샘터 잡지에 짧은 글을 기고한 것이 인연이었고, 또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는 단행본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책은 단행본으로 두 번째 인연이 되는 셈입니다. 이 책은 또 하나의 독특한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이서원 선생은 정신치료나 상담에 관해 공부하는 작은 모임을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10년 이상 계속한 것입니다. 모임에는 주로 내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는 즉문즉답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가장 많고 정신과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경험이나 지식이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조금 앞서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상담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폭넓은 토론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서원 선생이 모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인생과 관계를 주제로 즉문즉답을 하여 책을 써보고자 제의했습니다. 샘터가 나와 이서원 선생의 인연을 알고 함께 책을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즉문즉답이다 보니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또 제대로 답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기록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인구와 미래라는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은 왜 교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나요? 라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왜 교수님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요? 라며 상반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내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후로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내 말을 위주로 정리했지만 듣는 사람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리니 내가 뜻을 담아 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 마음이 맞습니다. 내가 담지 않은 뜻을 듣는 사람이 이해했다고 해도 그 또한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는 마음대로 읽으시고 맞는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다면 마음에 담아주시고 더 공감하신다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게 생각하면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의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가는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옳다고 생각해도 세월이 지나면 옳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는 지금 현실과는 상이한 것도 있을 겁니다. 공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감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이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가치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상담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이 책에 서문을 씁니다. 여는 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서원 씨의 글입니다. 한국 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살다가 힘이 들 때마다 힘든 것을 더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련하게 한마디 들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기보다 외로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5년 전 이근호 선생님을 만난 건 외로운 인생에 햇살 한 줌을 받은 행운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눈동자 속에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는 변함없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속이 답답할 때 선생님을 찾아가 털어놓고 나면 시원해졌고, 사는 것이 막막할 때 여쭤보면 후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상담을 25년째 하면서 제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아직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막힐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의 지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생 원리를 저뿐만 아니라 삶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질문이 많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선생님은 원래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문답처럼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른 답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나가 보니 모두 다른 답들이 모여 하나의 무늬가 되고 흐름이 됨을 알 것 같습니다. 답이 다 다르군요. 몇 달 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차례로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던 선생님의 말씀을 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샘이 펑펑 쏟아나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은 제 인생의 가장 특수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니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떠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그 사람을 미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로 바꿔줍니다. 나와 나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행복의 관계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친절하게 아이를 다독이듯 답해 주셨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선생님 덕분에 크게 웃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도 환한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